네, 행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행부학교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구독자님들 특별히 또 초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자리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찐쌤님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앞전에도 찐쌤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종목 선정, 매매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계좌에 큰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계좌를 불리기 위해 어떠한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찐쌤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식원탑의 김진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부자TV 그리고 주식원탑 구독자분도 오셨는데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하면 장이 같이 빠질 때는 똑같이 깨져요. 그리고 올라오면 나만 못 먹어.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막 보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또 해요. 해봐요. 근데 걔네들도 맨날 틀려.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맞죠? 근데 미래를 막 엄청나게 잘 예상해야, 전망을 해야 내가 꼭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치 미래를 잘 예상하는 사람만이 주식을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무지하게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될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덜 잘못되고 잘 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면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릴 거냐. 저 그냥 이렇게 종종 질문 많이 받아요. 저는 원금이 한 3천만 원인데 몇 개 종목으로 분산하면 될까요? 뭐 이런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그 정도 레벨에서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막 겁나 예상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 계좌는 시장이 안 좋을 땐 남들보다 조금은 덜 하락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남들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또 준비를 했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직업 투자자 출신이니까요. 프랍 트레이더니까. 제가 거느렸던 후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실제로 운용하는 계좌 부의 형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지가 사고 싶은 것만 샀어.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워놓고서.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막 종목만 쭉 늘려놨어. 그리고 나서 실패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꼭 해야 돼.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는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드릴 거니까 그걸 다 이해하시면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어떤 원칙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시장 충격이 와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 왜 내가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라는 거는 최소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남들 벌 때 못 버느냐를 떠나서 남들 벌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손실이 이렇게 가지? 여기까지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다 들으면 어떤 효과까지 저는 생각하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 내가 이거 어떡하지? 깝깝하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퇴직연금의 ETF를 구성해야 되겠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원칙들만 이해를 하시면, 이 원칙들 속에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만 알면 돼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첫 번째는 쓸데없는 타이밍에 쓸데없이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도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직관적으로는 내 계좌에 몇 개의 자산으로 구성할 거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지?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단계는 사실은 우리 저번에 이제 주도주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매매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만 구분할게요. 퇴직연금은 이거를 포함할 겁니다. 왜냐면 퇴직연금에다 대고 주식 비중 30%, 그 다음에 70%는 현금. 이건 아니잖아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그때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산 배분을 포함하는,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산 배분과 함께 하는 문제니까, 함께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 포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주식 계좌로만 생각을 하면 내가 올해 주식 투자를 얼마를 하지? 라는 큰 자산 배분부터, 그랬을 때 이 타이밍에 내가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 50% 들고 있을까? 100% 꽉 채워서 들고 있을까? 30% 들고 있을까? 이게 자산 배분의 관점이고, 제가 주도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계좌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학계의 기본적인 스터디에서도 기본적으로 8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주식을 한 요만큼은 하기로 했어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자산으로 구성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내 계좌 영향의 한 15%에서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만 얘기하면 19.9%의 영향이 있다. 최소 15%에서 최대로 한 19.9%까지는 영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꽤나 중요하죠. 왜? 오르는 주식만 오르잖아요. 오르는 주식만 오르잖아요. 아니, 미국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미국만 해도 M7, 왜 M7이라고 그래요? 아, 걔만 오르니까. 걔네들이 올라가는 게 S&P 500 지수 상승률의 70%, 80%를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M7이. 그러니까 내가 주식 비중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미국적 좋을 거야. 그래서 미국 올인 주식 다 했는데 다 막 엑슨모빌 막 이런 거 사고 있어 봐. 그러면 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도 꽤나 중요한 상황이긴 해요. 왜? 특히나 디커플링이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초부터 해갖고 하이닉스만 들고 있었어 봐. 뭘 손실이야, 손실은. 근데 하이닉스를 안 산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이 되게 중요해. 최근 들어서는 디커플링 상황이라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오늘은 이걸 말씀드릴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현 타이밍에서 어떤 주식을 몇 프로를 어떻게 담으세요? 요거 얘기해 줄 줄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위험까지는 견딜 수 있어? 라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각자의 상황에 다 맞춰서 잘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원칙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과정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자산을 몇 개의 구성으로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산들을 어떤 비중으로 구성을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수정해 나갈까까지가 포트폴리오의 전체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내가 꼴랑 주식 뭐 한 1, 2천만 원 하는데 이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냐? 할 수나 있냐? 과거 같으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이면은 500만 원으로도 1000개 종목으로는 분산할 수 있죠. 그죠? 코덱스 200을 하나 사고 S&P 500을 사면 그거를 일단 700개를 까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ETF가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이 굉장히 쉬워졌다. 그러니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꾸려가지?를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장기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민했던 운용력과 그걸 고민하지 않았던 운용력과의 성과 차이를 저는 현역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점이 얼마나 좋은 주식을 살 것이냐. 이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과는 비껴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고민하시는 분하고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은 나중에는 분명한 성과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고민하시면 내가 요번에 뭔가 잘못된 성과를 얻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걸 고민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근데 이걸 고민해서 포트폴리오를 안 짜고 그냥 내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좋은 주식 사기라는 쪽으로만 가시면 리뷰가 어디로 가냐면 수빈쌤이랑 저 욕하는 거로 가요. 이거 추천한 거 누구야 이씨. 제가 오늘 수빈쌤은 엄청 실드를 친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분산한다는 겁니다. 종목을 나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란 이거 자체로 위험 관리예요. 수익 관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는 바로 위험 관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위험이 없으면 포트폴리오를 왜 꾸려요? 한 종목 몰빵 찍고 끝나면 되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분산한다는 거고 분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내가 대박날 주식을 산다. 내가 대박난 주식을 어떻게 고를까? 이건 아닌 차원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위험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읽었지만 막 너무 도움 많이 받았던 책이 리스크란 책이에요.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 하나로 막 이만큼 쓰고 서점 가보십시오. 위험만 해서도 책이 막 엄청 많아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주식 투자에서 위험은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하게 가자. 이게 뭐냐면 위험은요, 내가 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200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는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걸 예측했으면 기회죠. 전혀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험이란 틀리는 거다. 내가 모를 때 위험이다. 내가 틀릴 때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없냐? 제거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위험을 제거를 해요? 그러면 위험 관리란 뭘까? 위험이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이게 위험이라고 하면 위험 관리는 그럼 위험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일이 막 연속적으로 발생해도 내가 얼마나 덜 다치게 사전에부터 관리할 것이냐. 내가 주식시장에 퇴출되지 않게. 위험은 늘 발생한다. 그런데 이 위험 관리란 위험은 늘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한 위험이 그 어떤 심각한 위험이 나오더라도 주가지수가 하루에 10%가 빠지더라도 내가 주식시장에서의 퇴출, 내가 주식과는 안녕으로만 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는 위험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다. 왜?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위험 관리이기 때문에 이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적인 구성의 목표는
물론 얼마나 더 수익을 낼 거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여서는 사실 포트폴리오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정확히 맞는 종목 하나 딱 찍으면 되지. 여기서 조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장 위험이고요. 두 번째가 개별 종목 위험일 겁니다. 이제 시장 위험은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뭐 하루에 주가 지수가 10%가 빠진다거나 2022년처럼 글로벌 증시가 1년 내내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시장 전체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것. 이게 시장 위험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개별 종목 위험이라는 건데 이런 거죠. 반도체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반도체 뭐 사지? 하이닉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이닉스 샀어요. 근데 사자마자 일주일 있던데 불났어. 그게 바로 개별 종목 위험이죠. 대한항공 주식을 샀는데 비행기가 떨어졌어. 이건 전혀 시장의 위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란 결국 이 시장 위험, 개별 종목 위험 이것들에 어디에 더 비중을 맞춰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꼭 고민해야 되는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의 정도고요. 두 번째는 각 자산 간 상관관계. 세 번째는 각 자산의 변동성과 비중. 요 세 가지만 딱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분산의 정도다. 이건 너무 직관적이죠. 도대체 몇 개 종목으로 꾸릴 것이냐. 근데 저는 아까부터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분산을 낮춰요. 몇 개 종목으로 분산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험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의 위험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앞서 얘기했듯이 위험은 증가한다. 여기서 뭐냐면 그 위험은 내가 이 주식으로 가졌을 때 얼마나 높은 확률로 틀렸을까가 아니라 내가 틀렸는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종목 몰빵 찍었어요. 한 종목 몰빵 찍었다. 이러면 그게 수익이 나면 좋은데 손실이 나면 그 주식이 하락하는 것만큼 내 계좌는 하락이잖아요. 위험이 가장 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의 정도는 고민이 돼야 된다. 나는 조금 더 위험 성향이 커 라고 하면 분산을 좀 작게 할 것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계좌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분산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위험이랑 아까 개별 종목 위험 이거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분산을 낮춘다. 한 종목 몰빵, 두 종목으로 몰빵 반반 이러면 이건 시장 위험도 크고 개별 종목 위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면 분산을 극단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S&P 500 ETF하고 코덱스 200 그리고 니케이 225 ETF 요거 세 개로 샀다. 그러면은 1000개 종목 되게 넘겠구나. 그죠? 그렇게 분산했다. 그럼 나에게 남는 리스크는 뭐만 남죠? 시장 위험만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개별 종목 위험은 분산을 막 겁나 많이 하면 끝도 없이 하면 돈 500만 원인데 1000개 종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산을 끝도 없이 하면 나에게 남는 위험은 하나. 시장 위험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의 정도도 위험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요소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으로도 이제는 1000개의 종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세상에 와 있으니까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별 종목의 위험은 극단으로 줄일 수도 있고 시장 위험만 남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요. 주식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분산에 여러 종목으로 나누면 시장 위험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위험은 제거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내가 위험을 키울 수도 있고 내가 위험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주식 내가 두 종목으로 나눴는데 삼성전자하고요. 하이닉스로 샀어요. 그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들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그러면 개별 종목 위험은 뭐 제거될 수 있죠. 왜? 하이닉스에 불이 나면 삼성전자가 오르겠지. 개별 종목 위험은 제거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제거될 수 있겠지만 마켓 위험은 증폭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은 상관관계로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10개를 샀어. 20개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산을 했으니까 위험이 줄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2주씩 사고 2주씩 사고 2주씩 살 때 대충 봤는데 지난 한 3개월 동안 얘하고 같이 움직여? 그럼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상관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관관계가 다른 주식으로 내가 계좌를 꾸리면 내 계좌는 위험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종목 20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나는 위험을 통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똑같이 움직이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비웃으셨듯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분산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과 비중입니다.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건요, 책에 나오는 원론적인 의미의 변동성은 아니에요. 여기서 변동성이란 한 번 움직일 때 그 폭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병원에 눈곱만큼 쬐끔쬐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위험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내 위험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클까요? 대형주의 변동성이 클까요? 네,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훨씬 크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장대 양선이 났어요. 우와, 3%. 장대 양선 3%. 맞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3% 오르면 겁나 큰 양선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막 이런 거 보면은 3%면 양봉이 잘 안 보이죠, 막. 그게 바로 종목별 변동성이고,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위험도 그냥 극단적으로 달라져 버린다. 아까 분산이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뭐냐면 원래는 위험이거든요. 변동성이 원래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기본적으로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아요. 왜? 분산돼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이 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산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실수를 해도 계속 이상한 주식을 사도 최악으로는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계좌가 덜 다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